안녕하세요. 제이스카이 영찬쌤입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네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거는 이제 화학결합과 다양한 물질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자, 요번에 지난 세 번째 강의에서 원소의 주기성에 대해서 하고 원소 주기율표를 봤어요. 원소 주기율표를 봤을 때, 원소들에는 이제 그 각각의 궤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궤도에 따라서 최대로 들어가는 전자들이 결정이 되어 있었고, 첫 번째 궤도에는 2개, 두 번째 궤도에는 8개, 세 번째 궤도에는 18개, 네 번째 궤도에는 32개, 이런 식으로 갔는데, 궤도가 2개, 8개, 2개, 8개, 18개, 32개 이렇게 갔었는데, 18개 아니고 8개만 취급한다 그랬고 32개 아니고 2개만 취급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2개까지 찬다, 8개까지 차고 그 다음 8개 차고 그 다음 2개는 꽉 찬 건 아니니까 얘는 이제 2개까지만 취급을 하는데, 어쨌든 요 개수만큼 차면 제일 안쪽 2개, 그 다음 8개, 그 다음 8개만큼 차면 전자가 꽉 차게 된단 말이에요. 안쪽 궤도서부터 그러니까 전자가 있는 모든 궤도가 전자가 꽉 차게 돼요. 실은 이때를 안정한 상태라고 불러요. 제일 최외곽 궤도에 전자가 가득 찬, 이걸 이제 안정한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이제 뭐라고 부르냐, 그런 애들이 이제 비활성 기체, 이제 18쪽 원소인 애들이 안정한 상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제일 바깥쪽 궤도에 전자가 꽉 차서 안정한 상태, 헬륨, 네온, 아르곤 이런 애들이 있고요. 얘네들은 반응성이 작다고 되어 있는데 거의 없어요. 반응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되고, 다른 원소랑 결합을 형성하지도 않아요. 왜? 자기 스스로 안정해요. 스스로 혼자서 안정하기 때문에 다른 원소하고 화학결합도 형성하지 않아요. 원자과 전자 숫자는 8이 아니라 0이라고 전에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면 이 18쪽 원소인 비활성 기체는 최외곽 궤도에 전자가 가득 차서 안정하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18쪽 원소 이외의 애들은, 18쪽 이외의 원소들은 불안정해요. 불안정해서 전자를 가득 채우고 싶어 해요. 전자를 가득 채우고 싶어 한다. 그러면은 전자를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합을 통해서 전자를 채워서 제일 안정한 상태로 가고자 한다. 물질들이 결합하는 이유가 실은 여기에 있어요. 최외곽의 전자를 가득 채워서 안정한 상태로 가기 위해서 다른 물질들하고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결합을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볼 거고요. 이온 결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유 결합이라는 게 있는데, 페이지의 양이 좀 달라서 선생님이 이온 결합을 먼저 써놓기는 했는데, 원래는 이제 공유 결합을 먼저 설명을 하거든요, 선생님은. 자, 결합을 하는 원리는, 원자들이 이제 결합하는 원리는 뭐냐면 등가 공유라고 생각하면 돼요. 등가 공유. 동일한 가치끼리를 공유한다. 즉 동일 개수의 전자를 공유한다. 공유하여 이제 결합할 거예요. 동일 개수의 전자를 공유하여 결합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임의의 원소가 전자 하나를 내놓으면 또 다른 원소도 전자 하나를 내놓고 얘네 둘을 공유해서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선생님이 검은색 펜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이 빨간색 펜을 가지고 있을 때 선생님은 빨간색이 쓰고 싶고 여러분은 검은색이 쓰고 싶어요. 근데 각자 갖고 있는 색깔상으로는 검은색, 빨간색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때 뭘 하냐면 선생님이 검은색 내려놓고 여러분이 빨간색을 내려놓고 나서 공유하는 거예요. 선생님의 검은색과 여러분의 빨간색을 공유해서 같이 쓰면 선생님도 검은색, 빨간색을 둘 다 쓰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여러분도 검은색, 빨간색을 둘 다 쓰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죠. 그런 원리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등가 공유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해서 이제 원자들끼리 전자를 하나 놓고 하나를 받거나 하나씩 놓거나 뭐 둘 놓거나 많게는 3개까지 놓고 이제 결합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공유를 통해서 최외곽에 전자를 8개 채우려 하죠. 최외곽의 전자 8개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 전자 4개는 있어야 돼요. 내가 최소 4개는 갖고 있어야지 다른 원자들하고 전자를 4개를 내려놓고 4개를 받아와서 8개를 만들어낼 수 있다. 요렇게 해서 이제 공유를 통해서 결합하는 게 공유 결합이에요. 근데 최소 4개라 그랬잖아요. 최소 4개 이상의 전자를 갖고 있는 애들은 14족 이상이죠. 14족 이상, 14에서부터 17족까지 원소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비금속 원소고요. 여기 이제 준금속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요. 준금속, 뭐 탄소, 규소 이런 애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 여러분 봐두도록 하시고, 전자쌍을 공유해서 형성된다. 그 공유하는 원리는 등가 공유다. 그래서 최소 4개 이상이어야 되니까 비금속 원소들끼리 결합을 한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수소 분자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전자를 하나하나를 각각 놓고 둘을 공유해서 결합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면 되고, 물도 마찬가지인데 산소는 원자번호 8번이고요 안쪽에 2개, 바깥쪽에 6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개가 필요해요. 2개가 필요한데 이 2개를 수소 각각 하나하나 이제 주고 하나하나 주고 받아서, 수소는 2개를 채우고 이렇게 수소 2개 채우고요, 수소 2개 채우고, 물 수소로부터 하나하나 받아서 총 8개 채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공유 결합을 형성하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보자면 이제 메테인 같은 경우, CH4 같은 경우에는 탄소 하나가 수소 4개랑 전자를 하나씩 공유를 해서 탄소가 갖고 있던 거 4개를 이용해서 산소 4개랑 결합해서 이렇게 최외곽의 전자를 꽉 채우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이제 공유 결합이다 라고 여러분 알고 있으면 될 거고요. 뭐 이중 결합도 있을 수 있어요. 산소가 이제 최외곽의 전자 6개였다 보니까 2개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산소끼리 둘 내려놓고 공유해서 8개 채우는 이런 방법도 있고, 질소는 이제 5개니까요. 최외곽에 3개가 플러스 돼야 되니까 셋 놓고 88 맞추는 경우도 있다 라는 거, 여러분 이제 공유 결합에 대한 거 요거 봐주도록 하시고요. 그러면은 4개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최외곽 전자가 3개 이하면 무슨 일이 있냐, 최외곽 전자가 3개 이하면 8개 못 만들어요. 8개 불가능이에요. 8개가 불가능. 왜냐면 3개를 내려놓으면 3개밖에 못 받아요.
내가 갖고 있는 거 3개를 내려놓고 상대방한테 하나씩 3개를 받으면 8개가 안 차잖아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뭘 하냐면 그냥 버려요. 요 최외각 전자를 싹 다 버려요. 최외각 전자를 전부 버려서 뭐가 되느냐? 이온이 됩니다. 양이온이 되겠죠? 버려서 양이온이 돼요. 그러면 요 버린 전자는 어떻게 되느냐? 버린 전자는 실은 이제 15족 이상의 원소가 가져가서 음이온이 됩니다. 요거 양이온이 버린 전자는 15족 이상 원소가 가져가서 음이온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최외각 전자가 3개 이하인 원소들은 대부분 이제 금속이고요. 요 금속은 전자를 버려서 양이온, 비금속 애들은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고요. 그럼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 다른 극끼리는 인력이 작용하죠. 서로 다른 극끼리는 인력이 작용해서 정전기적 인력으로 붙어서 형성이 되는 게 이온 결합이다. 염화나트륨 형성 과정을 잠깐 보면 나트륨은 최외각의 전자가 하나예요. 그래서 이 하나를 버릴 거고요. 염소는 최외각의 전자 7개니까 1개 필요하죠. 얘는 1개 버리고 얘는 1개 필요하니까 나트륨이 버린 걸 염소가 갖고 오고 나트륨 플러스 이온과 염화 이온, 마이너스 이온이 서로 정기적으로 결합해서 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해서 염화나트륨이라는 물질을 만들었다. 이게 바로 이온 결합이라는 것입니다. 자, 결합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뭐였냐면 등가 공유예요. 그러니까 최외각의 아니지. 이거는 이제 공유 결합의 원리고 화학 결합이 생성되는 이유에 대해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이거죠. 최외각 궤도에 전자를 가득 채우고 안정한 상태가 되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화학 결합이 형성되는 이유고 그것 중에 이제 최외각의 전자 4개 이상이면 등가 공유를 통해서 공유 결합을 할 것이고 최외각의 전자가 3개 이하이면 전부 다 버려서 양이온이 되면서 얘네가 버린 걸 가져간 애들과 결합하여, 그러니까 얘네가 버린 걸 가져간 음이온과 결합하여서 이온 결합을 형성한다. 어쨌든 요 모든 것들이 다 뭘 원하는 거냐면 요거 최외각 궤도에 전자가 가득 차길 원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결합을 한다. 여러분 이렇게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고요. 공유결합 물질은 되게 많아요. 기본적으로 물도 공유결합이고 메테인도 공유결합이고 이산화탄소, CO2, 이산화탄소도 공유결합 물질이에요. 이런 물질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유결합 물질은 전기전도성이 없어요. 전기전도성이 아예 없습니다. 거의 없다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온결합 물질은 이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이루어져 있고 얘가 이제 물에 녹으면, 그러니까 고체 상태일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왜냐면 양이온, 음이온이 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해서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이동 불가예요. 이동 불가라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데 액체 상태가 되면 또는 수용액 상태가 되면 이 두 가지를 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염화나트륨을 물에다 녹이는 경우도 있겠지만 요거 자체를 액체로 만드는 경우에는 이동을 할 수 있어요. 액체이기 때문에 또는 수용액이기 때문에 이온이 이동하여 전류가 흐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온이 이동하여 전류를 흐르게 한다 라는 거고요. 자,
이온 결합 물질 중에 이제 염화칼슘은 이제 제설제로 쓰이는 건데, 요거는 크게 뭐 볼 거 없고 그냥 간단하게 보기만 하면 되고, 봐야 되는 건 이제 요거 지구와 생명 시스템을 형성하는 화학 결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온 결합도 있고 공유 결합도 있고, 그냥 요것도 간단하게 그냥 읽어보면 여러분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요. 요거 이전에 요거 최각 궤도에 전자가 가득 차서 안정한 상태가 되기 위해 결합한다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첫 번째 방법이 등가 공유를 통해서, 전자를 최소 4개 이상 갖고 있는 애들이 등가 공유를 통해서 공유 결합하는 거 있고, 3개 이하인 애들은 8개가 불가능하니까 버려서 양이온이 되고, 그 양이온이 버린 전자를 음이온이 가져가서, 그러니까 15족 이상의 원소가 가져가서 음이온이 되고, 양이온과 음이온이 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하는 거, 그게 이제 이온 결합.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하게 파악하면 되는데, 강의 볼 때 한번 곰곰이 잘 유심히 생각하면서 수업 들어보고요. 수업 들을 때 잘 이해 안 되는 건 여러분 알다시피 정규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면 선생님이 좀 더 설명 잘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강의 잘 들어보고요. 수업 시간에 좀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수업 시간에 만납시다.